작은 일에도 화내고 뭐만 해도 화내는 우리 아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한 번씩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이 많으시죠. 유독 화가 많은 것 같은 내 아이. 혹시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세요? 화를 강화시키는 아이로 만드는 부모님의 행동 실수 3가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자주 화를 내는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하면서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으시죠? 이런 아이의 행동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으로 오히려 아이의 화와 분노를 키울 수 있는 3가지 행동 실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와 분노를 강화시키는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 과도하게 보호하는 행동이에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 충분히 혼자서 벽을 타고 미끄럼틀을 타려고 하는 행동을 할 때 안전을 위해서 위험할까봐 그쪽으로 말고 우리 이쪽으로 가보자. 이리 와봐. 엄마랑 같이 저기서 해보자. 아이가 선택한 쪽이 아닌 나의 안전을 위해 엄마가 선택한 쪽으로 안내를 해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답니다. 우리는 아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이의 자율성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보호를 하고 아이의 자율성을 제한하면 할수록 아이의 분노와 화는 점점 더 강화됩니다. 과도한 보호 통제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것에 믿어주고 아이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의 남편님들이 내가 뭘 좀 해보겠다고 하면 아니 여보, 그런데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절대 성공할 리가 없어. 내 생각처럼 해봐봐. 이게 맞아. 이게 맞다니까. 이런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뭘 좀 하겠다는데 왜 자꾸 못하게 해? 라며 마음에서 화가 솟아나죠. 우리 아이들도 이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보호를 하는 것도 맞지만 적당한 보호와 자율성 선택권을 주셔야 합니다. 화와 분노를 강화시키는 흔히 하는 실수 2번째는 부모의 불안감으로 인한 통제 행동입니다. 누구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이를 육아하면서 불안감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죠. 부모님들은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가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이의 일상생활 전반적인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요?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는 집에서 지속적인 부모의 간섭과 통제는 아이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죠. 제가 사회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네 부모님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불안이 많으신 부모님이셨어요. 통제와 간섭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사회인인데도 불구하고 통금 시간이 있고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안 되고요. 휴대폰에 위치 추적까지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연락이 안 되면
위치 추적을 이용해서 그 장소에 찾아오신 적도 있었어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 친구를 보며 화가 참 많은 아이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실수 행동으로 인해 분노가 점점 쌓인 친구였어요. 부모님의 불안감으로 인해 지나친 통제와 간섭은 우리 아이의 화를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행동이랍니다.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인형이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게 꼭 필요하답니다. 화와 분노를 강화시키는 흔히 하는 실수 세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상하려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 아이로부터 보상받으려 하지 마세요. 흔한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신이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아이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보상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아이를 통해 보상하려는 마음에서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답니다.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나의 꿈이 곧 우리 아이의 꿈. 내가 의사 가고 싶었는데 말이야. 라며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해. 라며 아이의 꿈 따윈 버려두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도록 강요합니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우리. 이렇게 되면 아이는 정말 점 하나 찍고 복수할 거야. 화가 치밀어 오른다 올라! 라면서 나중에 그 원망과 분노 그리고 작은 사소한 일에도 화와 분노가 많은 아이로 자랍니다. 그 영향이 성인으로까지 미치게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나의 욕심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의 삶이 참 슬퍼지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잠시 우리 아이의 분노와 화의 표현 방식 세 가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갈게요. 표현 방식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명확한 표현 방식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는 부모의 지나친 통제에 대한 불만을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고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적 폭발로 나타납니다. 아이는 부모의 지나친 통제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 폭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며 자존감이 저하되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아이는 부모의 지나친 통제에 대한 불만을 비협조적인 태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든지 말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수동적인 화의 행동 중 하나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학교생활, 원생활 또는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절대 체벌은 금지예요. 아이의 분노와 화를 해결하기 위해 체벌을 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체벌은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아이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폭력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율성에 대해 좀 힘을 주면서 키우고 있어요. 자율성으로 인해 스스로 결정하고 도전도 해보면서 실패를 맛보며 그 실패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자율성은 자기주도적인 아이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는 평소에도 안전과
아주 큰 위험이 아니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며 도전하게 자율성을 주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첫째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약간 띄어쓰기, 그리고 이제 뭐 쉼표, 점, 느낌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도 아이가 조금은 어려워했어요. 연습을 하고 다음날 시험날이 됐는데 학교 후에 저한테 엄마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받아쓰기를 30점 맞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았대요. 저는 3개만 맞아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린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30점이라는 숫자가 본인한테는 되게 속상했나 봐요. 상상을 했을 때 30점을 맞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너무 슬펐던 거죠. 그래서 4교시에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 치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지 않고 스스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받아쓰기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더라고요. 정말 놀고 싶었을 텐데. 그리고 받아쓰기 시험 결과를 학교에서 안 보고 또 이제 저와 같이 본다고 집에 들고 왔는데 봤더니 30점이 아닌 8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주었던 자율성이라는 결정권, 선택권이라는 것들이 존중을 받으면서 스스로 실패도 해봤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기 주도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의 화와 분노를 강화시키는 부모님들의 행동 실수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기억하고 갈게요. 첫 번째, 과도하게 보호하는 행동. 두 번째, 부모의 불안감으로 인한 통제 행동. 세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보상하려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화와 분노가 쌓이게 되면 나타나는 3가지 표현들이 있었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도 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화와 분노를 마음에서 없애려면 먼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합리적인 한계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아이의 자율성, 결정권, 선택권을 주시는 건 꼭 필요하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이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 맞춤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아이 화와 분노가 아닌 건강한 아이, 마음 단단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겠죠. 조금이나마 저의 영상들이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주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